남들이 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특별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애플의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를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스티브 잡스 안에만 스티브 잡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것이요. 시작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스티브 잡스를 꺼내보는 것, 꺼냈을 때 삶이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에 보면 슈퍼카죠. 람보르기니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 람보르기니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10대 아이 한 명이 쭈뼛쭈뼛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혹시 차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차 주인은 웃으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 학생은 차를 보고 흥분해서 이런 말을 하네요. 와,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둬야겠어요. 전 이런 차 절대 못 살 테니까요. 남자는 순간 학생의 이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생다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반응이었는데 말이죠. 이 남자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평생 절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다고 믿는 쪽을 선택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유리창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보기로 한 학생의 결정 속에는 정말로 심각한 것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소년의 신념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신념은 이 소년의 인생 목적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소년의 인생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기로 했다는 건요. 초록색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소년도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부를 원할 겁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 자신만의 집,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전부 보라색이란 말이죠. 지금 앉아있는 그곳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초록색 유리창 너머로 볼 생각은 절대 못하고 안 하면서 왜 내 인생에는 보라색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지 애태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러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의 탓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탓,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 내가 돈복이 없다,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결국 이 신념, 비슷한 여러 개의 이런 신념들이라는 코드들로 짜여진 소프트웨어가 소년의 무의식에 깔려버렸기 때문에 이 소년을 애는 쓰며 살지만 힘들고 특별할 것 없는 삶으로 이끄는 겁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인생에 이런 값비싼 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니 그저 감탄만 하도록. 만약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하려고 스스로 세워놓은 앞유리창 때문에 제한된 시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인생을 얼마나 쇠약하게 만드는지 이해 못할 뿐이죠. 자, 한 가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수천 명의 지원자 중 단 한두 명을 뽑는 지상파 예능 PD 공채에 합격한 합격자의 실제 장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자는 자신의 장문 글을 올려두었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요. 방송사에서 제시한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사진 속 두 남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헐이라는 감탄사로 시작해 장문하시오. 사진은 다소 어두운 곳, 고깃집에서 볼 법한 둥근 테이블에 두 남자가 술을 마시는 사진이네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요. 최종 합격자의 글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헐, 눈을 떠보니 그곳은 전혀 신세계였다. 온 사방이 밝게 빛났으나 어디서 오는 빛인지 알 수 없었고 사방이 땅인지 벽인지 알 수 없는 곳, 사후 세계였다. 그곳에 있던 인물은 스티브 잡스. 이 이야기는 바로 스티브 잡스의 사후를 상상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캄캄한 그 사후 세계에서 잡스는 신과 만나죠. 신은 앞에 있는 커다란 대형 스크린으로 잡스의 어린 시절과 회사를 일군 모습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잡스는 살아생전 자기 인생이 아니라 이 스크린을 신기해합니다. 스크린이 정말 굉장한데요.
이건 전도체를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분사해 전파를 보낸 건가요? 죽어서도 참 여전하다 싶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잡스의 반응이 신의 마음에 꼭 든 것 같아요. 그간 수억 명의 죽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잡스처럼 신이 직접 고안해낸 스크린 자체에 관심을 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더 극적인 기술을 차용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한 신의 노력을 처음으로 알아차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신은 아예 잡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문제로 출제된 사진 속 남자들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최신 IT 기술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하죠. 거나하게 취한 잡스는 다음날 눈을 뜹니다. 그런데 눈을 뜬 그곳은 잡스가 어제까지 있었던 사후 세계가 아닌 두 평 남짓해 보이는 작은 방 안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전공 서적들이 가득하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잡스는 지난 밤을 돌이켜보죠. 지난 밤 취한 잡스가 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저런 스크린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저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오신 거죠? 이에 신은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보내줄 테니 정말로 만들어서 잘 해보게. 신은 대화를 마친 즉시 그를 2015년에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신도 과음을 한 탓에 좌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잡스는 미국이 아닌 한국 이공계 대학생으로 다시 살아가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답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감각을 대리 체험하는 멀티 스크린을 만들 기술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본인 손으로 그걸 꼭 만들어내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지난 생에서 그랬듯 곧바로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변의 만류가 심상치 않아요. 자퇴와 동시에 곧바로 2평 남짓한 기숙사에서도 쫓겨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월세 값이 폭등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고지서도 날라오네요. 이래저래 새 시대를 만들어갈 그 기술이 머릿속에서 나올 기회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잡스는 곧바로 청년 창업센터로 향해요. 그런데 그곳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작하기엔 수요도 의심될 뿐더러 초기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서 지원해주기 어려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창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능력이 있어 보이니 S전자 고졸 인턴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호의를 보입니다. 잡스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일단 지금 당장 창업은 어려울 것 같고 S전자가 애플 경쟁사긴 하지만 일단 어떤 회사의 일원으로라도 멀티스크린 기술을 현실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라고 말이죠. 다만 이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해당 TO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잡스가 배정받은 직무 자체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기에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래저래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네요. 현재 그의 상태값을 보면 멀티스크린을 개발하는 건 못해도 20년, 아니 30년은 더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자퇴를 괜히 했나? 다시 수능 쳐서 대학에 가야 하나? 아니면 대기업 말고 작은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런다고 서류라도 통과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그 설계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잡스는 허기를 느끼고 퇴근 후 동네 허름한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술을 들이키네요. 맥주잔을 몇 잔째 비우고 테이블에 올려놓는 찰나 치킨집 벽지에 어딘가 익숙한 암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이 애플에서 매킨토시를 처음 개발할 때 입력했던 소스가 빼곡히 적혀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잡스는 너무 놀라버립니다. 눈을 돌려 오른쪽 벽지로 옮기니 이제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멀티스크린 소스 값이 적혀있고요. 왼쪽에는 또 애플의 1급 기밀로 붙여지는 아이폰 운영체계의 완벽한 소스 값이 쭉 적혀있습니다. 맥주잔이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치킨집 사장님이 신기한 듯 바라보며 다가오네요. 사장님, 저게 다 뭐죠? 저거요? 학부 때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다 부질없지 뭐. 아까워서 벽지 패턴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합격자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사장님은 자신의 엄청난 재능을 왜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큰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사장님 본인은 스스로 정말 몰랐을까요? 그런 소스 코드들이 벽지 패턴 말고 세상에 정말 엄청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을까요?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IT 생태계, 창업 환경,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이 모든 게 즉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스티브 잡스도 속된 말로 헬조선이니까 저대로 그냥 포기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선뜻 맞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왠지 스티브 잡스라면 이민 가서 국적을 바꿔서라도 무슨 짓이든 해냈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죠. 이건 뭐 스티브 잡스가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잡스는 실패했었습니다. 그것도 처절히 실패했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났으니까요. 아마 애플이 그 당시 경영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영원히 복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 2번 다시 없을 실물 람보르기니 사진을 마음껏 찍을 기회를 맞이한 소년,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스티브 잡스가 우연히 만난 치킨집 사장님, 이 두 사람을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의 세계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그 세계관, 세계,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지고요. 사실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선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MJ 드마코는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선택 위를 달리고 있는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선택의 정의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선택이라는 건 행동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를 발생시키는 물리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건 뭘까요? 바로 지각 선택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지각하고 그걸 또 스스로 믿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람보르기니 사진을 찍던 그 소녀는 자신의 지각 선택에 따라 나도 언젠가 저 차 꼭 산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년의 신념들로 구성된 무의식의 소프트웨어가 저런 건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없는 지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보통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지각 선택은 항상 힘없는 말과 생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힘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MJ 드마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힘없는 지각 선택, 그리고 힘있는 지각 선택의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을 했습니다.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혼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했습니다.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인 만큼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힘이 없고 후자는 견고하죠. 우리는 주로 전자처럼 무언가를 마지못해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설령 무언가를 하기로 했어도, 심지어 작정을 했어도 내 선택에 자신이 없고 스스로도 실제로 자신 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치킨집 사장님 1화처럼요. 사실은 모두가 내 세계 안에서 각자의 스티브 잡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재능을 그저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 안에 있는 내 가치를 내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가치? 내가 잘하는 거? 그냥 막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가 나를 신뢰 못하고 안 하고, 그러니 강력하게 그거 할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투는 점점 힘없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나만의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왜 꺼내질 못하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만의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왜 꺼내질 못하시나요? 라며 여러분을 답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꼭 여러분만의 탓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외부의 힘이 분명히 작용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지. 부자 되고 싶다고 진짜로 부자 되면 세상 사람 다 부자 되겠다 라고 말해줬던 부모님, 선생님, 주위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이걸 꼭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진 그 세계에서 평생 안 살아도 됩니다.
다들 막연히 그냥 살아야 되는 줄 알거든요. 안 그래도 돼요. 완전히 바꿔버려도 됩니다. 저도 그걸 직접 해봤잖아요. 내가 사는 완전히 다른 세계 무조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내 것 한번 밀어붙여보는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얼마나 좋을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적어도 변화 없는 지금 삶의 갈증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스로 물어야 할 겁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지각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사는 내 세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적을 오히려 방해하는 건 아닌지, 오히려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희생자가 되기로 내가 선택했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가 위너가 되기로 선택한 적 있었는지, 살면서 도전을 한 적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나는 포기하는 걸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건 아닌지, 나는 내 안에 스티브 잡스를 꺼내놓을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특별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생각이라는 말 듣고 바로 나는 그런 거 어렵고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 특별한 생각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꺼내지 못했을 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